자, 안녕하세요. 미스터추쌤의 신나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전설적인 권투 선수 모하마드 알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챔피언은 경기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챔피언은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있는 소망, 꿈, 이상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한 소망, 꿈, 이런 거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서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생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거는 모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가 이야기했던 거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문화의 의미,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만 공부를 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문화라고 하는 거는 문화의 이제 어원이 뭡니까? 문화의 어원은 컬추어라고 합니다. 컬추어. 그래서 컬추어를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원이 컬추스야. 그래서 밭을 경작하다 이것이 이제 어원인데 이 밭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이고 경작하는 거는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자연에 사람이 뭔가를 하면 그것은 다 문화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문화의 의미는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는 업그레이드, 뭔가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된 거. 그래서 반대말은 미개, 야만 이런 게 되겠고 이 좁은 의미의 문화는 뭔가 교양 있고 발전되고 세련된 거 이런 것을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시민, 문화 행사 뭐 이런 말들은 좁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문화시민이 아니다. 문화시민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럴 때 썼던 이 문화라는 뜻은 좁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을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 문화에는 좋은 거, 나쁜 거 이것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주 생활, 사고방식, 행동방식 이런 거의 모든 총체를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 생활이라든지 사고방식, 행동방식 이런 것들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넓은 의미의 문화야. 그래서 여기서 꿀팁. 자, 꿀팁을 알려주면 문화가 그 뒤에 이렇게 붙으면은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넓은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라든지 청소년 문화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의 문화로 쓰였다. 여성 문화, 서양 문화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문화가 뒷부분에 있고 대부분 넓은 의미의 의미가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좁은 의미의 문화는 대부분 이 문화가 이 앞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앞부분에 있는 거는 대부분 좁은 의미가 많고 문화시민, 문화예술, 문화행사 이런 것처럼 문화가 앞부분에 있으면 대부분 좁은 의미가 많다라는 거 참고를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화와 비문화, 문화가 아닌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문화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컬추스, 밭을 경작하다 라는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나중에 후천적으로 창조하고 학습된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것은 문화가 아니야. 주의를 하세요. 그리고 문화는 어떤 사회 내에서 집단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 개인적으로 하는 뭐 버릇, 선생님이 뭐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 수업하다가
이거는 내 개인적인 버릇이기 때문에 문화입니까? 문화가 아닙니까? 문화가 아니죠. 비문화는 개인적인 버릇, 이런 것들을 비문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의 그런 뭐 대한민국 이런 길거리 응원이 단 일회성에 그쳤다면 그건 문화가 아니지만 2006년에도 했었고 2010년에도 했었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 월드컵 거리 응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비문화는 비문화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이다.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은 문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은 문화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우연적이다. 비문화가. 그쵸? 비문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은 비문화다. 문화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1인 시위는 문화입니까? 1인 시위. 혼자 피켓 들고 있는 거.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가 아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1인 시위라고 하는 거는 서울에서도 하고 제주도에서도 하고 충청도에서 하고 각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명이 알고 있고 여러 명이 알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었어. 미니스커트를 입은 거는 혼자 입지만 그 미니스커트에 대해서 여러 명이 알고 있고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화의 구성 요소는 문화의 구성 요소 두 가지를 말하시오. 이거 선생님이 시험 문제도 냈었는데 이 문화의 구성 요소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화는 다른 말로 기술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 물질 문화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핸드폰, 컵,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질 문화야. 눈에 보이는 거죠. 형태가 있는 거. 그런데 생활의 편리를 위한 모든 것도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기술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어떤 거를 만드는 기술,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술, 국수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 전부 다 문화라고 물질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는 물질 문화입니까? 비물질 문화입니까? 와이파이도 물질 문화야. 왜냐하면 와이파이는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 문화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 기억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말로 기술 문화라고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물질 문화는 형태가 없는 거죠. 무형의. 그래서 무형 문화재 이런 거 들어봤어? 막 줄타기하고 굿하고 뭐 이런 거 판소리하고 이런 거는 형태가 없는 것이죠. 이런 형태가 없는 것을 비물질 문화라고 하고 정신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범 문화 다른 말로 이제 이 비물질 문화에는 규범 문화와 관념 문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규범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규범, 법, 예절 이런 것들, 제도, 사회 제도 이런 것들도 규범 문화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범 문화 또는 제도 문화라고도 한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 여러분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거 할 때 배웠었죠? 당위성이 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라는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겠고 관념문화는 뭐 어떤 예술작품을 보고 와 정말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미의식 이런 것들은 형태가 없죠? 정신과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물질 문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를 각각 물질 문화가 뭐냐, 비물질 문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잘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화의 구성 요소 두 가지를 말해라. 그러면 대답을 못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들은 문화의 구성요소 두 가지를 말해라. 그러면은 물질문화, 이 물질문화를 다른 말로 기술문화라고 하고 또 비물질문화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얼마 전에 봤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절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 상위 문화는 상위 클래스. 그래가지고 막 부자고 고급된 뭐 세련되고 이런 것하고 연관 지으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하위 문화는 뭐 하위니까 뭐 19금 야동 보고 저질스럽고 음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위 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문화다. 그러니까 주류 문화야, 주류 문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김치, 한글 이런 거 다 알잖아. 이처럼 한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알고 있는 이런 주류 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상위 문화라고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체 문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대중문화, 뭐 가요, 스포츠, 영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구성원들이 누리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 그런 대중문화 같은 것을 전체 문화라고 하고 상위 문화라고 한다. 이 상위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주류 문화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하위 문화는 뭐냐면 이 상위 문화하고는 달리 그 한 사회 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가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그래서 소수 종교의 문화, 성적 소수자들의 문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문화, 어떤 특정 집단만 알고 있는 그런 문화라는 거, 그것이 바로 하위 문화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위 문화 중에 반문화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일종이다.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일종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반문화도 하위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야?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주류 문화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문화라는 거를 반문화라고 한다는 거죠. 하위 문화인데 일반적으로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에 반대하고 그러지 않아. 경상도에서 사투리를 쓰고 전라도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거는 뭐 이게 막 그 주류 문화에 막 대항하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청소년 문화도 막 그 모든 청소년 문화가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런 주류 문화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반문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문화는 지배 집단에 의해서 일탈로 규정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류 문화에 대항하니까 그 주류 세력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건 비정상적인 거다. 손가락질도 하고 제재도 가하고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반문화다라는 사실 기억을 꼭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60년대 미국 히피족들의 문화가 있는데 이 60년대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직장,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낳고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미국 히피족들은 어떻게 본다는 거야?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행복이 뭐 꼭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의 노예가 되어야 되냐? 우리는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서 캠핑하면서 자유롭게 노래 부르고 통기타 들고 다니면서 청바지 입고 이런 게 행복이지. 라면서 그 많은 사람들 기존 주류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각과는 반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60년대 미국 히피족들의 문화가 대표적인 반문화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제사를 지내고 유교를 숭상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게 뭐 귀신을 숭배하는 거다라면서 막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의 이 주류 문화가 이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을 한 거야? 서양 귀신이라고 하면서 막 박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물러나라고 하고, 막 이상하게 보면서 손가락질 하기도 했는데, 오늘날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주류 문화가 되었죠. 하나의 상위 문화가 되었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공유하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위 문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반문화라고 손가락질 받는 문화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사회를 변동시킬 수 있고, 그 반문화였던 문화가 다시 상위 문화, 주류 문화, 전체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번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 선지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작성을 해봤는데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위 문화의 총합은 상위 문화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위 문화의 총합은 상위 문화와 틀리다. 하위 문화는 일부 구성원들만, 아주 특이한 사람들만 공유하고 있는 문화인데 그것들이 모인다고 주류 문화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하위 문화의 총합이 상위 문화가 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사회가 복잡해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개하고 고양이만 키웠는데 사회가 막 다양해지니까 뱀도 키우고 카멜레온도 키우고 거미도 키우고 굉장히 분화가 되죠. 사회가 복잡해지면은 사람들의 관심사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로 되는 게, 수렴이라는 거는 전체 문화처럼 된다는 거거든. 하나로 이렇게 모아진다는 거거든.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대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로 수렴되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와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다. 왜냐? A라고 하는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게 주류 문화, 상위 문화야. 근데 A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정 사람들이 공유하는 게 하위 문화잖아. 그러니까 A 사회의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공통 요소라고 할 수 있잖아.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이거 선지 잘 기억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문화는 사회의 변동에 기여한다 라고 했는데 맞죠? 굉장히 다양한 하위 문화들이 생기면 그 하위 문화가 커지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상위 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지고 다양해지고 사회의 변동에 기여하는 건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반문화는 사회의 안정을 지향한다? 아니죠. 반문화는 주류 문화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야. 반문화는 상위 문화 전체의 문화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싸우고 갈등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을 지향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맞고, 하위 문화는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맞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분만 알고 있는 그 문화가 다른 사회에 가면 그게 전체 구성원들의 주류 문화가 될 수 있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위 문화잖아. 근데 이탈리아로 가면 그것이 상위 문화잖아. 주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 문화는 사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때그때 다르게 규정된다. 이 상대적이라는 말은
그때그때 다르게 규정된다라는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문화는 사회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규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가 안 되었는데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는 거,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반문화라고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우리 사회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네덜란드나 이런 지역에서는 뭐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이다, 뭐 정상적인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 주류 문화가 용인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허용되는 정상적인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늘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틀린 말이죠. 그때그때 반문화도 어느 사회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야. 이것을 올바르게 고친다면 반문화는 사회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쉬운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자, 08년 9월 모의평가에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화의 의미와 관련해서 대화에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좁은 의미의 문화고 어떤 게 넓은 의미의 문화인지 여러분들 이거를 구분을 하는 게 먼저겠죠. 문학의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책을 출간하셨다면서요. 여기에서 쓰인 문화는 어떤 의미의 문화죠? 자, 내 이슬람 문화를 소개하고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쓰인 문화는 어떤 의미의 문화일까요? 자, 문학의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책을 출간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뭔가 발전되고 세련되고 교양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이슬람 문화를 소개하고자 책을 쓰게 됐습니다 했는데, 이슬람 문화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 이런 이슬람 문화의 생활 양식 총체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인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넓은 의미의 문화로 생활 양식의 총체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기억은 넓은 의미의 문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 니은은 문화에 대한 평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평가적 의미라는 거는 문화가 뭐 좋고 나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니은은 좋다 나쁘다 없어. 좋고 나쁜 거를 다 아우르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죠. 이거 1번은 니은이 되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좁은 의미의 문화로 세련된 것, 편리한 것을 가리킨다 라고 했는데, 니은은 좁은 의미가 아니고 넓은 의미의 문화죠. 그래서 이 니은이 아니라 이것도 기억이 되겠죠.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물질 문화를, 니은은 비물질 문화를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기억은 물질 문화가 아니죠. 이 기억, 니은은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또 기억에도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이런 거 다 있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를 지식이나 기술의 발전 단계로 보는 것은 니은보다 기억이다. 뭔가 발전되고 세련되고 교양 있고 고차원적인 거를 말하는 거는 기억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개념 정리할 때 이 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게 있죠. 밑줄 친 AB 문화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한번 봅시다. 2번 얼마 전에 3학년들이 봤던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실시한 모의고사 문제야. 이게 좀 헷갈렸을 텐데 한번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AB 문화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문화는 사회마다 다를 뿐 아니라 같은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 사회 내의 특정 집단 구성원들만이 공유하는 문화가 있는데, 한 사회 내의 특정 집단 구성원들만이
공유하는 문화, 이것을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죠? 자, 하위 문화라고 했었습니다. 이 하위 문화가 있는데 이를 이제 하위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A는 여러분들 하위 문화야. 그래서 이 A는 하위 문화가 되겠고, 그런데 또한 주류 문화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비문화가 있는데, 이 비문화는 지배 집단에 의해 일탈로 규정되기도 한다. 왜냐? 주류 문화에 대항해서 싸우니까, 상위 문화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니까 일탈이다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어? 반문화라고 했었죠. 반문화. 그래서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위 문화 안에 반문화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반문화도 하위 문화의 일종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세요. 자, 모든 A 문화의 총합은 전체 문화다 라고 했는데, 하위 문화가 일부 구성원들만 아는 그러한 것들이 모였다고 해서 주류 문화가 됩니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A 문화의 총합은 전체 문화이다 라는 거는 틀린 선제가 되겠죠. 자, 2번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A 문화는 전체 문화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사회가 복잡해지면 하위 문화가 굉장히 늘어나잖아. 다양해지는데 어떻게 전체 문화화 되겠어? 수렴되는 거는 전체 문화로 간다는 거잖아. 전체 문화가 오히려 수렴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진다. 하위 문화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선제가 되겠고, 3번 비문화는 전체 문화와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문화도 하위 문화인데 하위 문화 중에서 주류 문화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이 비문화도 A라고 하는 사회가 있어. 이 A라고 하는 사회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사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러한 문화가 상위 문화고, 이 구성원들 중에서 일부분 하위 문화를 구성하는데, 이 하위 문화 중에서 이 상위 문화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 이것을 반문화라고 해. 그런데 이거의 공통점은 A 사회의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A 사회의 구성원들이라는 공통 요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A 문화는 사회의 변동을, B 문화는 사회의 안정을 지향한다라고 했는데, A 문화, 하위 문화가 많아지면 사회의 변동이 생기는 건 맞아. 그런데 이 반문화가 생기면 늘 주류 문화, 상위 문화와 싸우고 갈등을 일으킬 거 아니야?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A 문화는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B 문화는 사회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규정된다라고 했는데, A 문화는 사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 그때그때 하위 문화였던 것이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하고 상위 문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지만, 이 반문화도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인 행동이, 우리 사회에서는 빨개 벗고 다니면은 반문화잖아. 누드 문화는 반문화잖아. 손가락질 받죠? 그런데 원주민들의 사회에서는 반문화였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류 문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비문화는 사회에 상관없이, 이 반문화도 그때그때 반문화가 될 수도 있고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사회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는 틀렸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너무 많았고 좀 강의가 길었죠?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문제까지 푼 학생들은 여러분들 정기고사 때 복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